안녕하세요. 에이전트닥 대표입니다. 지금 날짜가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7시 40분쯤 됐네요. 예.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또 이제 준비를 해갖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점점 조금 편하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편하게 커피도 한잔 하면서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조금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하이톤이라서 듣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발음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차지하고 차차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리가 조금 작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해결을 했습니다. 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3500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음 영상을 보시면 지금 요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코스피 지수 3200선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도 3000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 이제 통찰력, 이제 뭔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을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계속 뭔가 뉴스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2월 14일 뉴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번 달 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국내 증권사에서 3천 넘는 내년 코스피 그 예상 지수가 3천 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2,700, 2,800선이 많았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국내 증권사뿐 아니고 해외 투자은행 관련해서도 아주 글로벌 리서치 그 센터에서는 대부분 3천 넘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인데, 이 리포터를 쓰는 이 증권사나 투자사, 이런데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10월 달쯤 되면 이제 준비를 해서 11월 달쯤 되면 다음 연도 내년 예상치, 당연히 국내 증시 예상치를 보통 리포터로 많이 내고 있는데, 증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증권사들은 리포터를 쓸 때, 그리고 이거는 뭐 음, 종합지수인데, 이 코스피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개별 뭐 회사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예상치가 많이 틀리더라도 나만 혼자 많이 틀리면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투자다. 그런데 얘네가 뜬금없이 국내 증권사에서 다 3천 초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한금융투자도 혼자 3,700이라고 해요. 내년 예상치를. 그러면 내년이 됐을 때 혼자 틀리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네. 남들 다 3,000, 3,200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혼자 왜 3,700 얘기해서 뜬금없이 얘기 드리면 역시나. 그리고 또 너무 낮게 예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왜냐면 혼자 욕먹는 게 가장 타격이 크거든요. 혼자 맞히는 거에 비해서 혼자 욕먹었을 때 그 타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런 거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지금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PBR 0.7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이나 주요 글로벌 주요 글로벌 선진국이나 주요 국가에서 지금 어, 그 종합주가지수 PBR을
1 이하로 받는 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전체 회사의 그 PBR이 0.7이라는 게 사실은 대만만 봐도, 중국, 뭐 미국, 뭐 근처에 있는 대만 다 봐도 1이 넘고 있더라고요. 특히 특정 기업,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 제조사인데 지금 BOE 같은 경우가 PBR 1.3 정도를 받고 있고요. 예, 저희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0.6이 안 되고 있어요. 0.5, 0.5 몇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자산 대비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1 이상이면 조금 평가가 좋다는 거고, 자산 대비해서 1 이하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저평가인데 그 중에 최근에 이슈되는 거하고 연계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ESG라고 해서 친환경, 그리고 이제 ES, 그 뭐야, 사회공헌, 그리고 G가 이제 지배구조인데, 이 ESG가 조금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거를 투자할 때 굉장히 참고지표로 많이 삼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연계가 돼 있다고 해서 요즘 ESG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배구조였어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제 물려받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았을까. 뭐 남북 관계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지배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배구조를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지배구조 변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그래서 이거를 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기업 중에 그나마 지배구조 관련해서 많이 정리가 됐고 좀 욕을 덜 먹고 있는 기업이 보면 LG인데, 이 자료는 롯데손해보험 거네요. 예, 제가 이거 예, 주봉 차트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LG 디스플레이. 요거 이제 관련된 얘기가 쭉 있는데 예, 얘기가 계속 새고 있는데 어, 지배구조 개편이 충분히 이제 고려되고 있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많이 조금 이제 차츰 흐려지지 않나 해서, 만약에 코스피 한국의 종합주가지가 한국 기업들이 재평가를 혹시 받게 된다. 재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 코스피 3200, 뭐 최대 3200까지 나왔거든요. 신한금융투자, JP모건 해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혹시 이 증권사들도 더 높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알지만 보수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년에 코스피 3,500 이상을 간다라고 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믿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 코스피, 전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전체 회사 자산 대비 평가 PBR이 너무 낮아요. 그게 혹시 지금 ESG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혹시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3,500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3,500을 간다는 가정하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500 갔을 때 어느 기업이 과연 시총이 계속 크게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기업이 계속 경영 개선 효과가 계속 뭐 발휘돼 갖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제가 이 주봉 차트를 2017년도, 여기가 2017년도고요. 이게 이제 최근이에요. 여기 지금 조금 잘렸는데 화면이.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최고점 2017년 7월 3일이거든요. 39,600원까지 갔습니다.
요 2017년에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당시 영업이익이 거의 LG 디스플레이 최고가였는데요. 예. 당시에 영업이익 자체가 2017년도에 2조 4천억 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은 27조 정도 해갖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8.8%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요 2000 매출로 보면은 2017년 7월 그리고 3분기가 거의 피크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어, 바로 요 지점 있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부터 사실은 LG 디스플레이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 부분 딱.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기 전에. 이 부분부터 공매도가 원래 200만 주 정도였는데,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2, 300만 주가 됐고요. 이 근처에. 결국은 이 언저리에서 요 언저리 있죠. 요 라인에서 공매도가 무려 2천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총. 공매도 잔고가.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는 이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정확한 걸 우리가 추적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반인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예, 제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서 영상 올리는데 예, 커피가 유난히 맛있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이 공매도가 이때 고점대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 전에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가가 최고점에 cis을 때 1200, 300만 주 그리고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엄청나게 들어서 공매도가 무려 2천만 주 이상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공매도 주체들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특히 LG 디스플레이, LCD가 정말 이때 많이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2조가 넘게 나왔으니까 이때 이 호황 시기에도 이 공매도 주체들은 LG 디스플레이의 LCD가 하락할 거라고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공매도 주체가 맞았죠. 왜냐면 중국 저가 LCD 공세에 밀려서 이때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지금 쭉쭉 추락하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여기가 지금 3월 17일 부근입니다. 코스피 올해 최저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 당시에 1,200, 300만 주 정도가 됐었고 이때도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 5월쯤까지도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올해 7월부터인가 공매도가 줄기 시작하더니 지금 12월 오늘이 15일인데 바로 직전 2달 동안 공매도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이 어제자까지 해서 정확히 64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매도가 이제 올해 코스피 저점을 찍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떨어질 때 조금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개인 일반 투자자인데 공매도 세력이 싫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약간 공매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저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이 공매도 잔고하고 영업이익하고 비례해요. 이때 영업이익을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 영업이익이 정말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계속.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피크는 이때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기였던 거. 조금 앞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하락에다 베팅을 했던 거죠. 이 공매도 주체들은. 그리고 이게 2019년도 말까지거든요. 여기가 정확히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올해 2분기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1분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2,500억 원 정도가 났었고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랐다. 기대 심리인가? 하여튼 올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니까 폭삭 떨어졌죠.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난 후부터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발맞춰서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이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할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영업이익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오늘 날짜를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오는 컨센일수록 지금 예상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연계돼서 이 공매도 잔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매입하고 있는 주체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했던 주체인가 싶기도 하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 가격이 16,8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싼 거일 수도 있어요. 단기간을 봐서는. 그런데 이거하고 제가 비례해서 같이 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요 앞쪽에 좀 잘린 게 아쉬운데 앞쪽에 보면 이평선을 계속 올라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물대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이런 생각은 사실 제가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치는 2,500억 원, 600억 원, 요 정도인데 혹시 아이폰 12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 높다거나 지금 예상치로는 아이폰 패널이 1,800만 대 정도 이제 컨센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거 예상치예요. 정확히 얼마나 지금 아이폰 쪽에 들어갔는지는 내부밖에 모릅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은 다 예상치예요. 혹시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폰 12가 역대급 지금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있고 생각보다 고급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플라스틱 OLED도 생각보다 매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공매도 잔고하고 비교를 쭉 예상치를 매겨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공매도 주체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가 이때가 아니고 이때라는 게 저는 너무나 재미있게 봤었어요. 이때 그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정말 최고치가 쳐서 여기가 지금 3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3만 원 딱 초반이에요. 2만 원대 후반부터 3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공매도 주체가 이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주체들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주력이었던 LCD 산업이 중국 저가 공시에 밀려서 LG 디스플레이에 분명히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거를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올라갈 때 공매도 잔고가 줄질 않았어요. 예, 똑같았습니다, 거의. 이때부터. 그러더니만 여기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2천만 주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공매도 잔고가.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거의 2년 내내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공매도 잔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저는 이 공매도 관련해서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그렇지만 공매도 잔고하고 주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쩌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도 오해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이때를 피크를 찍고 계속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2분기 때 마이너스 5천억 원을 넘게 영업이익 마이너스를 찍었고 그 다음부터 올해 3분기가 예상보다 훨씬 큰 흑자 전환을 하고 예상 컨셉을 다 벗어났습니다. 예상 컨셉은 2, 300억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1,600억이 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16,800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보면 단기 기간으로 봤을 땐 비싼 금액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 앞으로 어, 내년에 코스피 3,500을 간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부터 먼저 뛸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반도체가 가야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일 거니까. 그런데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어, 반도체 하나만으로 힘들죠.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전기차도 그렇고 다 같이 가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회사부터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내년 말까지 보고 지금부터 매입해 나가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그러는데 이 백적간두 진일보 제가 이 뭐 한자 성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마음가짐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늘 약간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이거를 계속 마음에 새기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재테크하는 입장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때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16,8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약에 저는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조금씩 모을 생각이 있지만 얘가 14,000원, 13,000원, 1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회사에 대한 영업이익 하나만 보고 간다고 하면 회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뭐 회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어떤 징조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너무 불안하고 정말 위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나의 판단이 틀렸나 그런 생각이 듣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주체는 우리 투자자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아마 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안 되겠다, 포기한다. 이 생각을 들 때 백적간두, 청길 낭떠러지 앞에 서서 이 앞으로 과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먹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지금 100명 중에 약 5% 정도만 수익이 난다고 하고 한 그 이후에 10%는 그냥 뭐 투자한 금액을 유지하는 정도고 나머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거를 돌이켜 보면 어떤 확고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을 보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행동으로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어야지만 결국 수익이 난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혼자 맨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적간두를 앞두고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어쩌면 지금 시기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코땡땡 19 때문에 굉장히 3단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위기를 굉장히 느끼는 시절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물론 경기가 위기는 맞죠. 힘들다고 하는 게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고 하지만 우리 그 재테크 중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도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영업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LG 디스플레이 4, 4분기 실적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한 20일? 그쯤이면 뭐 점성치가 나올 거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제 생각이 틀리든 아니든 간에 꾸준하게 LG 디스플레이를 조금씩 살고 싶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 사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만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너무 급한 돈들 갖다 투자하지 말고, 이것저것 우리 직장인들 월급 탄 다음에 이것저것 쓸 거 다 쓰신 다음에 여유 자금, 내가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가 무려 25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해서 중국 광저우에 지금 패널 공장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OLED 관련된 TV, 그리고 POLED 자동차 그 전장 사업이거든요. 전자장비.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뭐 애플에도 지금 올해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속된 말, 편한 말로 퀀텀 점프라고 하잖아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만 보고, 그래서 이번 4분기,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오고, 내년에도 이번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년에 영업 1조 30억 원을 예상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나오고, 그 다음 연도도 혹시 OLED TV가 TV 시장의 대세화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이상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더 빨리 뛰겠죠. 내년에 내년 1분기 때 어떤 리포트에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하면 틀렸구나라고 판단되는 순간 주가는 퀀텀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어, 혹시 예상을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 백적간도 지니보,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꽂혔던 거는 공감이 됐다고 할까? 그 공감되는 게 에피소드를 한가 말씀드리면, 아주 예전에 어떤 무협지를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협지에서 어, 시대를 아우르는 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수들 중에 독보적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보적인 절대 고수하고 싸우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인자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절대 고수는 약간 어둠의 세력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파였죠. 그래서 정파의 고수 중에 좀 젊은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파 절대 고수하고 싸워서 죽을 길을 어찌어찌 겨우 넘깁니다. 어찌어찌 겨우. 그 후에 그 어찌어찌 넘긴 그 정파 고수하고 두려워서 사파 고수하고 대전을 피했던 다른 정파 고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난 후에 정파에 있는 고수 중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두려움을 이겨갖고 싸웠는데 목숨을 겨우 건진 그 고수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한 거예요. 정말 큰 성장을. 그런데 그걸 지켜본 사파 고수가 두려워서 한 발 나서지 못했던 그 이제 무린 고수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자기 이제 제자나 사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보내고, 내가 이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 옆에 제자한테 내가 여기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마디 던집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두려움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고수도 사실은 저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싶은 욕망이 아주 큰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단어가 너무나 꽂히더라고요. 백적간 노치니고.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냐.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비하면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자신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 자신만의 확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꼭 자신만의 확신을 찾아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